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오늘도 예측의 달인 여야 정치 고수 두 분과 함께 하죠. 뉴스 게임의 안방도련님, 최재성 전 수석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이 닉네임. 아니 마님이라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도련님으로 알겠습니다. 쟁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국민의힘 김용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용태입니다. 아니 국민의힘에 지금 김용태가 두 분이 계셔가지고 예, 작은 김용태는 포천, 큰 김용태는 지금 일산에 가 있습니다. 예. 원조 김용태십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맞습니다. 예. 큰 김용태. 어제는 또 우리 작은 김용태가 자기 개소식 축사 동영상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김용태가 김용태한테 이 축사를 어떻게 보내나 헷갈리더라고요. 첫 발언을. 그래서 잘 찍어 보냈습니다. 지금 20대 유권자들한테는 네. 큰 김용태님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예. 작은 김용태가 더 그렇죠. 익숙할 제가 수도 4년 있으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뉴스쇼에도 지금 한 3년 반 만에 출연을. 그렇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나오나는 큰 김용태고 또 너우나는 또 작은 김용태. 고맙습니다, 우리 수동님. 예. 이렇게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뉴스 게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번 문제.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수석 등 최근에 불거진 논란의 해법을 두고 당정 간에 충돌이 있었죠. 두 사람의 거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서 갈등도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만 비례공천 문제로 다시 친윤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윤한 갈등, 앞으로도 남은 갈등의 불씨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들어주십시오. 오, 두 분 다 O. 2번 질문.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반윤 세력,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을 다 합쳐서 200석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총선 낙관론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른바 반윤 연합 200석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들어주십시오. X. 오, 오늘은 두 분이 이신점심 X 드셨어요. 3번 문제. 지난 밤 서울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북을은 정봉주, 조수진 후보까지 두 사람이 이어서 낙마하면서 다시 공석이 됐는데요. 일부 인터뷰에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전략공천이 원칙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북을 공천 과연 누가 받을까요? 이거 주관식인데 난이도가 너무 높네요. 오늘 오전에 발표한답니다. 과연 누가 받을까요?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최수성님. 한민수 대변인. 한민수 대변인 전략공천 될 거다. 김용태 전 의원님. 민주당이 제정신이면 박용진이 받을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제정신이면 박용진 후보가 못 받겠죠. 자, 잠시 후 해설 듣겠습니다. 4번 준비된 얘기 같으신가요? 질문은 미리 드렸습니다. 예,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제3지대로 가죠. 최근에 개혁신당 비례 2번을 받은 천하람 전 위원장, 비례 2번으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천하람이 국회에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비례 2번 천하람 국회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세모로 하겠습니다. 최재성 세모. 저도 세모입니다. 김용태 세모. 예. 자,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질문? 예. 마지막 질문부터 풀어볼까요? 두 분 다 개혁신당이 비례 2번까지 당선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세모 드셨어요. 김용태 후보님. 우리 천하람 후보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 뭐 저희하고 지금 이제 갈라섰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국민의 뜻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야말로 상관관수가 뭐 최고 높은 거죠. 비례인데도요? 그렇죠. 어차피 이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론으로 힘을 모으신다면 개혁신당도 나름 득표를 할 겁니다. 따라서 천하람 후보 비례대표 2번으로 됐으니까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방탄을 위한 이 사천 중에 사천 나아가서 이 국회 하반기를
그 윤석열 정부 일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올인할 텐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따라서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아마도 안타깝지만 천하람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아,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올라가면 개혁신당이 내려가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예. 보세요. 최수성님. 저는 뭐 세모를 네. 했습니다만 저는 입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 2번까지 되는 가능성에 예. 당선권. 예, 이제 양당이 조국 신당까지 혁신당까지 합쳐서 한 80% 정도 되는 비례대표 이제 득표율.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 혁신당 합치면 네. 나머지 20%인데요. 지금 이제 조사상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것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나름 지지층의 형태가 조금 뚜렷한 경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조사하고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찍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보다는 실제 득표율은 조금 더 나올 거다. 아. 그런데 그게 5%를 넘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실제 득표율하고 예측을 해보면 넘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그거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보다는 조금 더 나올 득표율이 것이다. 더 나올 수밖에 그래서 없다. 세모는 세모지만 공표에 좀 가까운 세모군요. 네네, 2명 입성이 가능하다 쪽에 조금 더 알겠습니다. 가까운 세모. 기울어진 세모. 기울어진 세모. 3번 문제는 이 조수진 후보, 밤사이에 자진 사퇴한 그 조수진 후보의 공석에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에요. 오늘 지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를 넣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올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차점자가 가면은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이요.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건 원칙이 아니다. 경선은 아니고 뭐 불가능하고 차점자도 아니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후보님? 이건 민주당의 방법이 아니죠. 그냥 이재명 대표의 방법이죠. 박용진은 무조건 떨어뜨리겠다. 본인이 지금 이제 잠재적 경쟁자들은 다 제거를 했는데 남은 게 박용진 아닙니까? 잠재적 경쟁자라고 하면 대선 경쟁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차기 그러니까 하반기 국회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 아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방탄, 지난번에 방탄 못했다가 정말 큰 코 다쳤었잖아요. 본인이 정말 이 재판 끌려가기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뭐 거의 제거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박용진 후보는 그런 방탄하고는 또 별개 문제로 박용진 후보야 뭐 신원서법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 소신과 용기 뭐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확실한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뭐 제거하는 게 이번 공천의 중요한 틀이고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끝끝내 박용진 후보를 제거하겠다고 나서면 저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감청연정 고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를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같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비애를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뭐 정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나쁠 건 없다 이런 게 하지만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당연하죠. 이렇게 정치해서는 정말 되겠습니까? 자, 최수성님은 이 밤사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양당 다 역대 최악의 공천이기 때문에 그 김용태 의원은 또 민주당 그 강북을 문제에 대해서 또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어도 하여튼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팬덤 있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 소위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 요 분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절대 다수가 아니거든요.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왜 그냥 무명의 친명이 현역 반명하고 경선만 하면 그냥 현역 반명이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패배를 하느냐. 그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검찰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시달림을 받는데 바깥에서 오는 공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심지어는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갖고 가결이 됐잖아요. 예. 이 장면은 강성 당원이든 일반 당원이든 이건 안 된다라고 그때 강하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강성 지지층과 일반 권리당원이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된 어.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반명에 대한 일종의 낙선이 있잖아요. 반명에 대한 이제 이 정치적인 거부 예. 이런 것이 경선 결과로 그대로 나타난 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걸 음. 국민의힘은 방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음. 민주당은 당원들은 야 이러면 안 돼. 대표를 체포동의안 찬성 가결을 해서 가결을 시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총선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해? 요거에 대한 강한 응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좀 근데 한 예, 말씀 그래서 예. 아니면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당대표가 권한이 있고 뭐해도 경선에서 이렇게 막 이 추풍낙엽처럼 자빠지는 경우는 그거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대표의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그때 이미 예. 저는 당원들은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일종의 심정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죠. 제가 100번 양보해서 다른 지역의 친명 후보들이 약진했다는 거 제가 뭐 인정하겠습니다. 예. 박용진 후보는 정말 최소한의 다른 지역에 적용됐던 룰을 하면 박용진 후보가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박용진 후보하고 같이 의원 생활할 때 박용진 의원만큼 자기 지역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 나아가서 중앙 정치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그 득점을 시켜줬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방식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박용진 같은 사람을 세상 천지에 하위 10% 넣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정활동 점수를 그렇게 하니까 누가 와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저 너무 분명히 해야 동의합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들에 의해서 작성된 일종의 살생부 효과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래서 누가 올 거냐, 조수진 후보 공석에 누가 올 거냐를 맞추는 게 오늘 주관식이었는데 한민수 대변인을 추천할 것 같다, 전략 공천할 것 같다 딱 찍으셨어요, 최수성님? 저 뭐 99.99%. 99.99%면 100%잖아요. 손도 100%.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우선 한민수 대변인이 이런저런 지역의 전략 공천 내지는 예. 경선 참여 대상으로 계속 거론돼 왔는데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통 안 되면 뭐 조수진 후보 사퇴 이전에 한민수 전략 공천 얘기가 강북을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있었어요. 원래 경선 근데 안 치르면 안 그렇게 됐잖아요. 된다. 예. 그럼 사람들이 망연자실해가지고 예. 끝났다 해서 이 쉽게 말해서 머리 싸매고 들어눕기 십상인데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하고 방송 나와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선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오늘 등록 마감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종의 준비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본인 공천 못 받고도 또 경선 배제되고도 뛰었고. 그러니까 시간도 촉박한 것도 있지만 한민수 말고는 제가 보기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준비 같은 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뭐 돼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런 준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으니까.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대변인 지금 99.99%라 그러셨어요? 한민수 대변인이 서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피하게 공천한다. 박용진 후보가 바보입니까? 준비 더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준비 여부로 따진다면 예측 게임이라니까요. 그래서 뉴스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측을 하셔라 이거죠. 김용태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측이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리면 박용진 후보를 공천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차리면 절대로 박용진 후보 공천 안 주겠지요. 홍길동으로 해주세요. 누군가는 받아야 되니까. 누군가 받을 거고 누군가 등록을 할 텐데 오전 중에 결판이 난답니다, 여러분. 최수석이 좀 너무 자신 있게 99.99라고 그러셔갖고 틀릴까 봐 제가 조마조마하네요. 이게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또 사람 찾아가지고 전략 공천한다. 아니 경선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규백 위원장님의 얘기는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전략공천이 원칙이다. 네. 전략공천 말고는 무슨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럼 박용진을 하든 딴 사람을 네, 하든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음, 선택할 수 있는 인물군들이 이제 딱 추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음. 제 눈에는 한민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 앞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른바 반윤 윤한 어, 갈등. 유난 갈등부터 갈까요? 유난 갈등 이거 정리가 된 거냐 남은 불씨가 있느냐 요거였는데요. 김용태 후보님 남은 불씨가 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있죠. 죄송합니다. 예. 더 큰 게 남았죠. 더 큰 거요. 국민들 힘들고 불안한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 파업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뭐 지금 정부의 입장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음에 의사를 숫자를 증원해야 된다는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국민들 힘들고 불안하지요. 사실 집집마다 대학병원 꼭 가야 하는 사람들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명분, 논리 이해하면서도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했을 때는 이제 국민을 보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를 지금 최전선에 띄고 있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의사 간에 이 중재 노력 그래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더 이상 지금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종섭 뭐 대사 문제라든지 예.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의대 증원 이슈 요게 당 후보들이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윤한 갈등의 남은 불씨라면 그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힘들고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부의 분명한 명분과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사수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해서 특정 직역의 그 이해관계에 끌려다닐 수 없다. 이거는 정부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백년대계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 제가 충분히 해요. 그러나 지금 이 국민들께도 이렇게 파업이 길어지면은 그 대학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걸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그거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김용태 후보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의 후보들의 전반적인 생각? 또 한동훈 위원장도 그걸로 문제 제기를 정부에 대통령실에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제가 육감적으로 우리 저 같이 공천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마 이심점심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판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요 흐름에 그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남은 불씨 최수석도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걸 보십니까? 엄청 크죠. 커요? 사람의 감정이나 소위 말해서 앙금 이런 거는 그게 그때 풀리지 않고 유보됐을 때 나중에 더 크게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정치적 앙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게 지금 유보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종섭 전 장관하고 호주 대사죠. 그리고 황상무 예. 수석 문제는 그거는 유보된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뭐 대통령실이나 당이나 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제법 의견 교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황 수석 사퇴 이거는 이제 끝난 얘기고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 문제는 당장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호주 대사 임명 자체가 네. 잘못된 건데 와서 귀국해서 수사받겠다고 대기하는 것도 그래서 임명한 것도 기획 임명이고 귀국한 것도 기획 귀국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 취소하고 국내로 들어와라. 피의자가 무슨 대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일종의 이제 봉합인데 아마 좀 스텝이 꼬일 거예요. 안 좋은 장면들이 오히려 이종섭 귀국으로 연출이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수사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사 일정도 한동훈 뭐 또 위원장 대통령 다 검사했잖아요. 그 송영길 전 대표 때
검찰 가갖고 나 네, 수사받게 조사받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라. 수사 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마음 급해도 기다려라. 이렇게 비아냥을 했단 말이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례대표 공천이나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격노했을 거예요. 이철규 의원이 항의했지만 그 대통령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별개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뭐 지나가는 모시기한테 물어봐도 네. 별개라고 생각 안 난다라는 것이 절대 다수의 아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음. 들어서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아예 그냥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서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주기환 전 위원장이 대통령 특보로 그냥 대통령 한 거예요. 특보로 임명이 됐다는 소식이 그래서 떴어요. 제가 보기엔 비례대표 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거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사람들은 여기고 있고 음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엿먹어라 하고 더 비틀어버린 비례대표 수정이 아니거든요. 수정을 하긴 했는데 더 대통령실은 더 기분 비틀어봤죠. 나빠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되고 한 2명 정도 됐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잠시만요. 두 분 잠시만요. 미뤄진 앙금이 된다. 혹시 됐다. 우리 두 분 당 얘기라 5분 이건- 정도 가능하십니까? 예, 더 시간? 예, 그러면은 예. 본방송 후에 5분 이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광재 의원의 여론조사는 YTN이 엠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3월 9일부터 10일 100%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참,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이 여론조사가요. 이 선거운동 요 선거 무렵에서는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쥐약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터뷰를 하시는 중에 이 인터뷰를 하러 나오신 인터뷰이들은 굉장히 편하게 수치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다 찾아가지고 다 읽어야 돼요. 네. 어디서 며칠까지 누구 의뢰로 뭐 무슨 방식으로 이게 하나라도 안 하면은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이광재 후보가 분당 지역에 그 지역에 진보가 몇이고 보수가 몇이고 중도가 몇이다 이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지표를 말씀 안 하셔서 저희가 어렵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엠플레인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예.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3월 9일부터 10일 507명 이 숫자는 말 안 해도 돼요. 무선 100% 전화 면접 조사로 한 방식이고 보수 28%, 진보 26%, 중도 39% 이렇게 분당갑 주민 이념 성향 분포도랍니다. 이거는 텍스트에 넣어주세요. 네, 텍스트에. 자, 두 분과 뉴스 게임을 진행하다가 두 분이 양해를 해주셔서 댓글쇼로 살짝 넘어왔습니다. 윤한 갈등이 이제 불씨가 남아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두 분 다 남아있다. 김용태 전 의원께서는 의대 증원 이슈 요것도 분명히 빨리 대화에 물고 터지지 않으면 당하고 한 번 더 부딪힐 거다 이러셨고 최수정님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좀 심각하게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비례 문제 이걸로 살짝 격돌이 아니라 큰 격돌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현안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갈등이 있는 거하고 네.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공천 문제 아니에요. 예.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초연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국민의힘 그동안 뭐 당대표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5등 하는 사람 1등 만들고 뭐 막 찍어 눌러서 끌어내리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공천에 자신과 그야말로 동거동락했던 한동훈 검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었는데 말 안 듣거든. 공천의 말을 안 들어. 한동훈 그래갖고 위원장이.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문제도 비록 예민하긴 했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하여튼 뭐 국민의 눈높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갖고 격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서실장을 그 일로 보내갖고 그만둬라 말아라 이렇게 또 할 정도로 대통령이 격노에 능숙한 분이에요. 격노에 생활화. 그런데 비례대표 문제는 본 그 지역구 공천보다 덜한 것 같지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안 된 경우가 이번 공천이거든요. 아. 그런데 비례대표 마지막도 그렇게 해? 거기다가 주기한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명분이 있죠. 야, 뭐 지금 국회의원인데 또 비례를 줘? 비대위원이 2명이나 또 받아? 뭐 이런 갖은 거를 다 했는데 핵심은 주기한. 핵심은 이에요. 주기환 후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까워요? 주기환 전 20년 광주시당 의원. 지키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 수사 해가지고 좌천됐잖아요. 예. 그 윤석열 검사가 예. 그게 대구고검에 가 있을 때도 예. 그때 주기환 씨가 수사관으로 같이 동고동락. 계속 하여튼 같이 뭐 다녀요. 그런 어려운 거고요. 과정을 다 같이 했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람 아니에요. 아하. 그동안 칭송을 했고. 그러면 뭐 하여튼. 수석님, 어쨌든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고 다시 조정할 때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자 대통령이 어제 보란 듯이 이 특보로 주기환 후보를 대통령실 특보, 무슨 특보라더라? 특보 이름이 뭐더라? 뭐 민생특보. 민생특보로 임명을 그냥 바로 해버렸어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봐라 이런 거예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시그널이기도 하지만은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밀리고 예. 할 수 있는 일종의 현재적 조치. 그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열받는 오케이, 거예요.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당 얘기인데 지금 우리 수석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자, 일단 그럼 마이크 넘길게요. 자, 넘기고 또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선거가 정말 코앞이에요. 음. 저는 선거 치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프롬 나옵니다. 지금부터. 어제까지 악재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오늘부터 다시 그 위기를 돌파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선거예요. From now. 그렇습니다. From now. 자,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 뭐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갈등이니 뭐니. 우리 공천자들, 우리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자, 오늘부터 나는 열심히 뛸 테니 당이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 최소한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표를 까먹으면 어떡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국민들 걱정 덜어드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또 분들이 걱정들을 하세요. 국민들께서 하여튼 의사 늘리는 데는 대부분 찬성하고 계시지 않느냐.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분들 정말 너무나 아프시고 괴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문제를 풀어야죠. 푸는 게 정치입니다. 잠깐 그 이야기 아까 네. 하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최수성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례 후보 문제로 크게 지금 부딪혔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예. 이렇습니다. 제가도 뭐 사무총장 해봤던 사람 아니에요. 예. 우리 당은 역대로 반드시 비례 당선권에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호남 출신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뭐 이 정도면 되겠다는 사람 반드시 배치를 했고 또 하나는 당직자들을 반드시 배치했어요. 예. 이거는 기본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두 개 다 안 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께서는 아마 이 문제를 이제 형식을 담아서 제기했던 것 같고 내용상은 우리 최수석이 얘기하신 뭐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분 왜 그걸 호남 모고로 이렇게 공천 안 했느냐. 저도 그 속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불씨가 안 남아있던 간에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던 형식, 즉 호남과 당직자 배려했다. 저는 그래도 그걸로 끝. 더 이상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프롬 나우에도 지금부터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짧게 최수성. 말씀드리면 총선 전에 이것이 폭발하느냐가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미 공천 끝났고 이제 셔터 내린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대통령이 참을 수밖에 없는 시기죠. 그런데 특보로 그냥 주기한 위원장을 임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그 정도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특별로 임명된 그 정도로 분노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렇지. 그럼 딱 두 가지예요. 뭐 태양이 윤여준 전 장관이 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지게 되면 아예 떠오르기도 전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아져서 혹시 대권 후보로 호출이 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총선 주면은 타격이 뭐 대통령한테만 있어요. 비대위원장한테도 있게 있죠.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떠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유보된 앙금, 유보된 대통령의 경로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후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아마 국민의힘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질문.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 막역하고 진짜 신뢰하고 오죽하면 가서 당을 살려라라고 이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보냈을 정도의 신뢰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와장창창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질 수 있죠. 어...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을 가지고 신뢰관계를 쌓아왔던 게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싸운 네, 거죠. 그런데 너무 빠르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네. 너무 미천없이 또 너무 빠르게 한 사람은 집권 여당의 사실상의 당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계산, 충돌, 셈법 이런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당대표와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도 있었고 이낙연 대표도 있었고 우호적이고 정치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인데도 늘 갈등이 일어나고 이견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천이 둘 다 짧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큰 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총선 시기야. 그러니까 공천에서 충돌하고 이슈에서 충돌하고 현안에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은 출석님 말씀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은 좀 추천한다라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비례 명단에서 끝까지 재조정을 하면서도 안 넣어줬을까?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요? 전혀 알 수 없죠. 우리 최수동님 말씀 정치 그야말로 구단이시니까 그렇게 짐작을 하시는데 저는 현장에서 뛰고 있어도 전혀 알 수 없고 제가 아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여기 앉아서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속내 지금 판단하는 정치 평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이 뉴스쇼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의힘은 어차피 이제 공천이 끝났고 이 국민들께서 전국적으로 이제 불고 있는 정권 심판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2년 동안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의 능력 부족이 있다면 있겠지만 야당이 협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냉정히 봐주시고 특히나 야당의 존재가 국정에 대한 정상적인 견제나 비판이 아니고 당대표의 방탄, 다음에 이 중차대한 이 총선의 공천마저도 차기 하반기 국회에서의 방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저는 또 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조국혁신당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돌풍을 일으켰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신 분들이 그 뜻이라고 제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그 혁신당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본인이 지금 재판 2심까지 유죄 나온 거 국회 들어와서 어떻게든 시간 벌어서 재판 질질 끌면서 방탄하려고 하는 거 이외에 아무 이유도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지금 현재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되면 깨달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단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말고 과연 한 개인의 2심까지 유죄 나온 다음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했던 조국 일가의 비리 그거를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방탄으로 감싸 안으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겠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셔야 돼요. 네. 고향 정의 국민의힘 후보로 좀 뛰고 계세요. 근데 너무나 바쁜 시간에 되게 길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워낙 김현종 쇼가 정말 압도적인 이런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제 선거운동 양보하고서라도 이렇게 왔습니다. 고향정 분위기는 어때요, 진짜? 이 정권 심판론 있다는 거 제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12년 민주당 정권 심판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12년 동안 민주당이 완전 석권했던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겹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가 있는 고향정은
그 민주당의 최고의 실세이자 그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8년 동안 했던 동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분이 뭐 정말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딱 맞는 그런 공약들을 계속 내걸었어요. 철도망 뭐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교통 지역 해결하겠다.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30년이 이제 일산 신도시가 됐는데 재건축 유시가 그렇게 큽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비판, 이거에 대한 심판도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금 민심이 딱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셔야 된다고 저한테 네. 손짓하셨는데 예. 제가 분위기 어때요? 하니까 또 길게 얘기하시라. 예. 역시 후보는 달라요. 예, 예. 후보는 달라요.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가요? 최수영님도 저도 가야 돼요. 저도 여기서 다 같이 가고 댓글쇼로 넘길게요, 여러분. 댓글쇼방 열릴 거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인사 같이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영님 고생하셨어요.